정말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네요. 무려 3만 그루가 넘는답니다. 거제 하청면 와항마을 뒷산을 수놓은 맹종죽 군락. 야,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 야, 정말 장관입니다. 저는 거제도에 바닷가하고 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와볼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야, 정말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네요. 와,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안 옵니다. 올여름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장마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폭염주의보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의 끝자락을 시원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한 맹종죽 숲길, 댄잎 소리 들으면서 찬찬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우, 좋다. 야, 멋있다. 대나무는 참 어른스러운 식물이라죠. 이제 겨우 3년 남짓 된 어린 녀석들도 키만큼은 남다른 유전자를 뽐냅니다. 그리고 이 거침없는 매력을 제대로 소개해주겠다는 한 사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기 막 숲에, 대숲에 예.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신선 같습니다. 예. 너무 경치도 좋고 예. 그런데 입구에서 보니까 예. 그 팻말이 붙어 있던데 네. 5년 된 대나무나 예. 올해 새로 태어난 대나무나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된 대나무는 죽순이 자라서 다 자라는 과정이, 대나무 되기 과정이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한 달 반 만에 네. 다 크는 겁니까, 다 그러면? 자라버리죠. 아. 그런데 이제 차이는 이제 대나무가 단단해지는 거하고 지금 올해 나오는 거는 무르다고 봐야죠. 예. 단단하게 이제 염으로 간다. 오래된 거는. 그리 보면 돼요.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쑥쑥 크면 예, 예. 매일매일 이제 크는 게 눈에 보이겠네요?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그 우죽순이라고 하고. 우후죽순, 예, 예, 우후죽순. 들어봤습니다. 예, 예, 예.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예. 죽순이 자체가 수분을 함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하루에 보통만 1m 이상 자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키 자라는 속도는 정말 네. 부럽습니다. 저도 키가 좀 컸으면. 네. 여기에 이 우후죽순 자란 이 맹종죽 숲이 예, 예. 조성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 대나무가 역사가 좀 있습니다. 예. 그건 한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가요? 예, 한 5년 정도 있으면 100년입니다. 아. 우리 집 지역의 성각자인 그 신용호 어른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연수 가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 세주를 가져왔습니다. 그 1926년도입니다. 그 예. 시기가. 자기 이제 뒤 이제 전답에다가 예. 그 식재를 해가지고 예. 이마치 주변에 보면은 거의 대나무 밭이 많이 보입니다. 예, 예. 이게 전부 번식이 돼가지고 지금 뭐 맹종죽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 예. 우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아, 전국의 맹종죽의 80%가 여기 있는 거네요. 네, 그렇지. 그렇게 90년 세월 번듯하게 가꾸고 다듬어 일구어낸 울창한 죽림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추억과 쉼이 돼주고 있는데요. 야, 예. 대나무로 그 조형물을 만들었네. 아, 예, 이게 뭐 하트 모양으로 청춘 남녀들이 예. 가가지고 예. 김영 촬영도 하고. 예, 예. 아, 여기 선생님 예. 팬더가 있네요, 팬더. 아, 예. 그 원래 그 대밭 속에 가면 예. 곰들이 자라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 팬더가 또 좋아하는 먹이가 또
이거 죽순 죽순, 좋아한다. 대나무. 예, 야, 이게 애들이랑 같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애들 막 아, 예. 기념 촬영 타고 그러면 아, 참 예. 좋아요. 볼수록 올곧고 간결한 인상을 주는 맹종죽. 이 이름에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그 맹종죽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아, 예, 예. 그 맹종에 관한 전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전설이 있지. 예, 예. 그 옛날에 중국 그 설화에 보면은 효자 명종이 부모님이 이제 숙환이 되다 보니까 그 추운 언동 설안에 밤이 지새도록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땅이 녹아서 그래요. 땅 속에서 이 죽순이 나온 거라. 그래서 그 죽순을 캐가지고 부모님 숙관을 치유를 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지극한 효심이 맹종죽을 탄생시킨 건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를 뻗은 맹종죽 숲길을 따라서 조용히 거닐어 봅니다. 그 전국적으로 대나무 숲 하면 저는 그 강원도에 있는 오죽헌 뭐 숲이라든지 담양에 있는 또 대나무 숲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그 맹종죽 숲으로는 여기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우리 지역에는 이 맹종죽이라 하는 게 거의 한 100%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걸 계산하다 보면 한 80% 정도 우리 지역에 분포가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보면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100%가 거의 100%가 맹종죽이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맹종죽이라는 대나무도 있고 외에도 좀 다른 대나무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맹종죽 뭐 일반적으로 이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걸 분죽, 왕대, 솜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맹종죽은 이 대나무가 자라면서 위로 가면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두께가 두껍고 지금은 뭐 죽순철이 아니지만 4월, 5월경 되면은 죽순이 나오면은 이 죽순이 큽니다. 그 주로 이제 식용으로 많이 하고. 그 이제 다른 죽순들 되면은 한 1개월 정도 빨리 나오거든요. 성장 속도도 빨리 많은 모양이네요. 거기다가 우리 지역은 좀 따뜻하거든요. 따뜻하다 보니까 빨리 이제 땅속에 빨리 나온 거죠. 그 우리 죽순이 얼추 마무리 정도 돼 가면은 이제 일반 분죽이나 왕대라든지 이제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 비록 죽순철은 지났지만 뭐 어떻습니까? 청명한 대나무 쉼터에 지친 한몸 기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오, 여기 지압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나무 지압입니다. 대나무 지압. 야, 자연에서 신발을 벗고 이 걷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는데요. 이게 돌처럼 뾰족뾰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걸을만 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오는 이 통증이 그렇게 많이 아픈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풍에 잘도 자란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꾸준히 베풉니다. 선생님, 이게 이 대나무가 이렇게 보기에도 좋지만 그렇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나무가 이 이산화탄소가 그 1헥타당 1년에 약 한 30통 정도 흡수를 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음이온이 대나무 자체 잎이고 대나무 자체 음이온이 굉장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 힐링과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숲에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음이온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좋으니까 그 대화 힐링하러 많이 오시지.
거기다 공원 내엔 맹종죽 뿌리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동굴도 조성돼 있었는데요. 뿌리가 워낙 탄탄하고 촘촘하게 여물어 폭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에도 탁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 당최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녀석입니다. 대나무가 참 묘한 게요. 그 가지가 옆으로 자라지 않고 위로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선비들의 강직한 지조와 절개를 그 대나무에 많이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시인이죠. 윤선도의 오우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꽃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렇게 사철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자연이 경이로운 것은 아마도 그 군더더기 없는 생에서 뜨거운 교훈을 전해주기 때문이겠지요. 댄잎과 함께한 푸른 사색의 시간을 끝내고 찾아간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오늘의 메뉴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는데요. 대나무 향에 흠뻑 취해서 그냥 가기는 아쉬워서 대통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먹는 밥이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저기 대통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와, 이 대통. 야. 대나무 향이 납니다. 죽향. 야. 오, 야, 은은하게 향기가 납니다. 아, 따뜻합니다. 배고픈 기다림 끝에 향긋한 죽향을 그대로 머금은 대통밥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매콤 새콤한 죽순요리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와, 정말 다시 맹종죽 숲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기가 대통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죽순 무침인 것 같고 여기가 죽순 두루치기인 것 같거든요. 대통밥은 그냥 맵쌀하고 찹쌀하고 그다음에 콩하고 밤하고 대추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몸에 좋은 게 다 들어가요. 그 두루치기는 그냥 고기에다가 죽순을 좀 듬뿍 넣어가지고. 아, 야, 침이 돕니다. 이거는 우리 상추하고 싸 먹으면 맛있겠네요. 예. 아유, 잘 안 파집니다. 예. 쌀이, 아까 종류가 찹쌀도 들어갔다 그랬는데, 찹쌀도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주, 예. 점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야, 안에 굉장히, 야, 이거, 밥을 파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반찬 없이 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죽향이 밥 알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향기가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아까 찹쌀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밥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무아지경이겠지요? 구수한 밥 한 숟갈에 침샘을 자극하는 죽순무침 한 점 곁들여 봅니다. 아주 부드러운데요, 죽순이. 아삭아삭한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보통 채소들이 좀 이렇게 섬유질이 많이 느껴지는데 섬유질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두루치기에 죽순은 좀 더 익은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죽순 특유의 그 아삭아삭한 맛이
돼지고기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두루치기에 들어간 죽수는 육향과 육즙이 배어 들어가서 또 다른 고기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별미인데요.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 죽순. 사실이었습니다. 네. 여행의 완성은 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대통밥하고 죽순 요리들 덕분에 오늘 여행의 완성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 맹종죽 숲의 여운, 그리고 이 음식의 여운은 정말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 좋다. 맹종죽으로 태어나 평생 뿌리 내릴 비옥한 땅을 만났으니 허리는 뻗어야 마땅하고 댄잎은 바람에 맡겨야 마땅하겠지요. 더위 식어가는 이 계절에도 맹종죽은 여전히 푸르게 가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목가구. 이 전통 가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34년 외길을 걸어온 나주의 소목장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다시면.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입니다. 문화재 수리까지 가능한 추현 소목장. 그런데 나무와 관련된 직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 있지요.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가구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대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옥 건축 양식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대목장이라고 하고, 소목장은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 집기들을 만드는 사람은 소목장이라고 칭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라져가는 전통 가구. 추현 소목장은 전통 기법 그대로 가구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전통 가구를 접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공고였는데 목형이라고 하는 기계에 주물을 만드는 형을 트는 걸 목형이라고 하는데, 그 목형 만드는 그 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목공예를 기능훈련 학생으로 3년 동안 실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좋아서 시작한 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무와 부대껴 살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참종나무입니다. 이 나무 잎사귀로 부각도 하고 나물도 하는 나무인데 물에 아주 강한 나무예요. 참종나무는 우리 전통 가구의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결이 곱고 쉽게 변형되지 않아서 가구재로 최고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꺼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는 껍질이 살아있고 이 나무는 껍질이 벗어져 있고 여기는 이 나무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무가 갈라졌을 때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지고 제재를 해서 목가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구로 만들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숙성시킨 나무를 자른 뒤 또 한 번 숙성을 시키고요. 숙성이 잘 된 나무를 골라 제재를 하고 말려줍니다. 여기가 건조실인데요. 기간을 얼마를 두는 게 아니고 나무를 두어서 이 나무에 그 숨어있는 함수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탁탁 때려서 맑은 소리가 났을 때 이 나무는 건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가 돼야지만이 뒤틀림이나 변형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같은 종의 나무라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고 관찰을 해야만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연구하는 일도 소목장의 일입니다. 나무에 대한 본질,
그것을 꿰뚫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은 틀어지거나 터지거나 이건 나무의 본성이죠. 이건 목수가 뛰어나다고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배려, 또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또 자세, 어떤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지만이 이 좋은 작품하고 귀결되는 것이고. 수현 소목장의 작품 한번 볼까요? 투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이 살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인가요? 이 목가구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전통 버선장인데요.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요. 일자맞춤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결국법들은 단순하게 하나로 엮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전통 가구의 특징은 이 결구법인데요. 쉽게 말해 목재의 홈을 만들어 짜 맞추는 겁니다. 이 장부 맞춤은 벌림세기 장부 맞춤인데요. 톱을 넣어가지고 세기를 박아서 벌려버리면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가구들은 본드나 쇠못을 사용해서 그 구조적인 힘을 지탱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다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통 기법은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벌리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악교나 이런 불의 접착제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튼실한 가구가 되는 것이죠. 결구법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나무의 특성, 디자인, 결합 방식에 따라 결구법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에 맞는 결구법을 선택해서 가구를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대패질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대패질을 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패집 바닥을 평탄하게 맞춰야지 평탄하게 깎아지는 거잖아요. 제재를 한 뒤에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단단하고 매끈한 나무가 되도록 대패를 이용해 세심하게 깎아줍니다. 뭐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접시 받침의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패 작업을 마친 뒤에는 끈을 이용해 잠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쪽에서 대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못이요? 철못이 아니고요. 대나무 못입니다. 대나무 못이요? 네네네. 철못은 녹이 생기잖아요. 대나무 못은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패질을 하더라도 또 나중에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못을 박는 것이고 쇠못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서 힘을 훨씬 더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 전통 가구는 결구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불가피한 부위에만 대나무 못과 접착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작은 대나무 못 하나도 직접 깎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접착제도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소 뼈나 그다음에 소의 가죽 또 이 민어 불에는 말 그대로 불에예요. 불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두 재료를 끓이면 접착제가 되는 것이죠. 끓이고 녹이고 섞고 접착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통을 지키겠다는 게 수현 소목장의 신념입니다. 이 작은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못까지 다 박았습니다. 대못의 어떤 인장력과 악교의 접착력이 더해서 훨씬 더 강한 접착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굳으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튼튼해 보이죠? 수현 소목장을 찾아온 손님. 안방에서 장식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만드는 방법 좀 배우러 왔습니다. 수현 소목장은 전통 가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래 써도 변하지 않고 튼튼한 전통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쪽은 포도나무고요. 아예 지금 문양낸 것은 참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구는 아니지만 전통 기법을 현대 가구에 접목시킨 겁니다.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목가구. 그래서 더욱 잊혀지면 안 되겠죠. 나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의 매력은 나무가 재질이 좋으면 저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목가구를 만드는 것도 뭐 자연이 하는 것처럼의 어떤 유리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공을 하느냐,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고, 제가 만족할 정도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전통 가구에는 추현 소목장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 소목장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소설 속 배경을 따라 떠나는 여행. 오직 나는 혼불을 알리야가 얼마나 거기 애정이 깊었으면. 한 권의 책을 만나 인생의 꽃심이 수놓아졌다는 황영순 어머니와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수민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예. 이 책과 관련된 분입니다. 와, 혼불.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 말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는 종부 3대의 삶을 담은 책 혼불.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저도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책 관련도 얘기도 하고 이제 작가 선생님도 관련도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저랑 뭔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상하게. 혼불 문학마을의 시작이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서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 이게 절길을 걷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못하니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조그만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여기 와 계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 또 혼불책을 또 이렇게 한 권 나와 있길래 그 읽다 보니까 서도역이 나오니까 또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더 이상 기차가 멈추지 않는 역 서도역. 하지만 누군가의 추억이 서려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여전히 사랑받는 공간인데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곳을 지켜낸 이들 가운데는 황영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저기 혼불을 배경지에 대해서 싹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오직 나는 혼불을 알리야겠다고. 혼불이 너무 소중한 거 읽다 보니까 혼불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널리 알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거기 애정이 깊었으면, 그리고 이 보통 이게 봉사 정신,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며 배경이 될 법한 공간은 모두 찾아다녔다는 황영순 어머니. 혼불 책에 보면은 매한이 씨가 몇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집은 이렇게 정같이 된 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온 시집 비슷하죠. 소설 혼불의 무대가 된 곳. 그곳에 서면 황영순 어머니는 주인공이 되기도 때론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청한 부인이 마을을 위해 조성한 청어저수지에 도착했네요. 소설 속에서 이 청어저수지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강실이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자살하려고 빠지려고 그런 데다가는 들켜가지고 그냥 붙잡혀가고. 이곳은 소설 혼불과 최명희 작가의 혼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혼불 문학관인데요. 개관 초기 황영순 어머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학관에 나와 혼불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 소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살 소리는 선생님께서 새벽 어스름으로 되게 그때 소살 소리가 딱 물소리를 보통 이제 물소리를 쫄쫄쫄이라든지 시냇물에 사실 이렇게 혼불이라고 저 들었을 때 한 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권인데 그걸 몇 번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몰라요. 수도 없어요. 10권 다 읽으면 다시 1권부터 다시 또 읽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읽었으니까 너무 혼불이 너무 좋아서. 우리 동네에 학교가 바로 우리 옆 집에 있었어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책을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90%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한테는 책 2권 많이 읽어주면 4권 정도는 빌려주는데 저한테 10권씩 빌려줬어요. 학교 선생님. 황영순 어머니의 책방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정리 잘 돼 있네요.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있어. 바쁜 농사철에도 책 속에 빠져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는군요. 이제 오래된 책들도 많고. 오래된 책들 많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 어제 다 읽었죠. 왜냐하면 나는 책이 무조건 시간만 조금만 나면 책 들고 앉았으니까 이것도 다 읽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조건 저라고 하고 다녔어. 이런 책 읽기가 쉽진 않을 텐데 보기만 해도 그냥 피곤하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고문서. 근데 이거 보세요. 사자수학을 써놨네 이게. 사자수학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글이 기르기스탄 글이. 그래서 러시아 소련 되면서 러시아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 쓰시는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은 없어도 이런 책들 많이 있으면 부자다 그런 느낌. 그 마음이 와닿고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어떻게든 막 책을 사서 용돈 받으면 책을 사고 어디 갔다 오면 그랬는데 제가 다 대학교 떠났잖아요. 나중에 몇 년 뒤오니까 반절이 없어진 거예요. 동생이 막 관심 없으니까 주는 사람한테 주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데 저는 이미 5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그 집에 이미 또 그만큼 모았어요. 근데 올 때 다 못 가져와서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마음의 양식을 쌓았으니 이제 배도 든든히 채울 차례죠? 처음에 저는 그 바다를 이렇게 조개캐로 갔었거든요. 조개캐로 바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음식 손맛이 그리고 남원에도 한번 갔다 온 적 있는데 이 어머님이 하시는 요리마다 다 방법이 다르세요. 와, 이거 고추도 그렇게 같이 주시네요? 네, 그쳐가지고 양념장 만들기. 소박하지만 푸짐한 농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뭐 반찬 없어서 어떻게 걱정하시더만 이 정도면 징수성 저성찬인데 우린.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한 끼를 나누며 문학기행을 마무리해 가는데요. 그 책에 혼불에 이제 빠지고 막 사셨잖아요. 눈물 나오면 울면서 또 미흡더라고. 이 혼불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혼불을 꼭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했었나 싶어가고. 꼬박 17년, 12,000장의 원고지에 빼곡하게 채워나간 소설. 작가가 혼을 쏟아부은 책을 읽으며 시들했던 마음에 꽃심이 생겼습니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내가 그걸 첫마디가 딱 그래가지고 뭔 책이 이런 글이 있어?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소련에도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라고. 교과서에서 그분 작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돼서 키르기스탄의 문학의 거의 99% 차지한 키르기스탄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위대한 국민 영웅이신데 어떻게 폐렴으로 돌아가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울었어요. 제가 울었더니 제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뭐 작가서 돌아가셨다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른의 나이에도 책 속의 문장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황영순 어머니. 책은 인생의 버팀목이자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책도 이제 많이 읽으셨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활동을 안 하신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삶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난 평생 책만 갖고 이렇게 보고 살아오고 뭐 하나라도 알라고만 했지 배우려고만 했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배우는 거 그거예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지만 또 들여다보면 이 숨은 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도 빠져드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뭐 삶도 뭐 알 수 있었지만 저도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책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한 문장을 발견하듯 고이 간직하고 싶은 귀한 인연을 만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로 발효 효소를 만들어 전통 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저희 천안의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게 되면 위에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저희 천안 전통 장의 특징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호두 약 고추장, 빛깔부터 영양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와 우리의 전통장이 만나 맛깔스러운 상차림이 완성됐는데요. 천안 호두로 차린 밥상 구경해 보실래요?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천안시 광덕면, 우리나라 호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맑고 푸른 광덕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호두나무들. 오늘은 천안시 광덕면을 왔습니다. 이곳에 예전부터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와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곳곳에 정말 호두나무가 많아요. 다 호두나무야. 주변 뒷산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도 호두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을엔 호두를 이용해 전통 장을 담고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야, 여기는 뭐 회사 같지 않고 펜션 같은데요. 주변 풍경도 정말 예쁘고요. 여기에 호두와 관련된 업체가 있다는 건데, 자, 어디로 갈까요? 3동으로? 한눈에 봐도 여느 회사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기능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심재우 씨. 천안의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웰빙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펜션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다 산이었는데 저희가 다 깎고 일일이 저희가 자갈, 그다음에 잔디, 전부 집까지 저희가 다 해서 원래는 체험 프로그램이랑 가족 상담, 심리 치유 이제 요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발효식품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장이 잘 익어가고 있겠네요? 예, 잘 익고 있습니다. 그거 구경 한번 시켜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특별한 전통장이 담긴 장독대로 가볼까요? 야, 이 장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 장들은 올해 2월에 담아서 지금 이제 간장과 된장을 분리를 해서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제 볕 잘 드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오. 자, 그러면 장이 잘 익어가고 있나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야. 뚜껑을 여니 맨 먼저 다시마가 보이는데요. 다시마는 곰팡이가 피는 걸 막아주고 장을 잘 숙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수를 뺀 소금을 한 번 더 덮어서 숙성시킨다고 하네요. 소금은 저희가 신안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냥 소금은 아니고 5월에 송화가루가 날릴 때 소금을 만든 걸 받아서 여기서 숙성을 해서 간수를 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담근 햇된장, 윤기가 흐르고 메주콩이 살아있는데요. 이 된장에는 조금 특별한 재료가 들어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떼어서 살짝 맛을 봤는데요. 특유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많이 안 짜요. 네.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짜지 않네요. 저희는 여기에 호두 발효 효소가 들어가는데요. 호두 발효 효소는 저희가 언제 들어가냐면 저희 간장을 담글 때 그때 같이 넣어서 이제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고려 충효랑 16년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류청신이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천안 광덕사에 심은 이 나무가 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호두나무인데요. 이후 조선시대부터 광덕면 호두는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호 씨는 역사와 영양까지 갖춘 천안 호두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기획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요리교실과 캠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 광덕면에 자란 호두이고요. 그 호두로 만든 발효 효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효소가 들어간 또 고추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걸 이제 뭐를 하시는 거예요?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호두 약고추장이라고요? 네. 그 뭐예요? 호두 약고추장은 약하면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호두에다가 또 그 꿀이 들어가고 그래서 몸에 좋은 그런 이제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줄 약고추장. 특히 고소한 호두를 넣어서 만들면 천하무적 슈퍼푸드가 되는데요. 호두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적당한 크기로 준비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진 소고기는 미리 밑간을 해서 재웠다가 사용하는데요.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준 다음 붉은 고추장을 넉넉하게 부어서 끓여줍니다. 고기에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면 다시 호두를 넣고 가볍게 볶아내면 됩니다. 오메가3는 특징이 이게 공기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산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두 자체가 또 보시면은 얘가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얘를 그냥 깨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게 지금 고추장 속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꿀과 호두 효소, 참기름과 참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윤기가 자르르르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밥 한 공기가 절로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뭐뭐 들어가니 봤잖아요. 네, 네. 이거는 맛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맛있을 수밖에, 그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추장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겠는데요? 아, 요즘 아이들이 답답해하니까 가족끼리 캠핑 갈 때 이거 만들어서 가져가면 뭐 쌈 싸 먹어도 좋고요. 또 멸치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 뜨거워서 일하기 힘든데 딱이죠, 엄마들한테. 천안 광덕면의 대표 특산물 호두로 만든 건강한 상차림을 만나볼까요? 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가 반찬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멸치와 호두를 가지고 만들어낸 멸치 호두볶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황태를 호두 약고추장에 묻혀서 볶아낸 호두 황태 약고추장 볶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덕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산채, 나물들을 이용해서 약고추장과 함께 버무려 먹는 저희 호두 산채 비빔밥, 그리고 저희가 맛간장을 이용한 불고기 전골. 그리고 역시 한식에는 또 이 된장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된장국도 있네요. 네, 이 된장찌개인데요. 이건 네. 빠금장찌개라고 합니다. 아, 빠금장이요? 간장을 빼지 않은 된장이라 그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맛으로는 그 유산균이 많아서 그 장에 특히 좋습니다. 호두가 들어간 맛있는 한상, 그리고 이 빠금장까지.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잡숴보시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지역에서 생산된 나물과 채소 위에
맛깔스런 호두 약고추장을 한 스푼 가득 올려 쓱쓱 비벼봅니다. 젓가락을 휘저을 때 제 마음도 함께 춤을 추는데요. 잘 비빈 비빔밥을 한 입 가득 넣고 꼭꼭 씹으면 호두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에도 좋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시고 또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게다가 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집에서 담그는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우리 자기 집만의 된장, 나만의 고추장 이런 거를 만들면서 건강한 그런 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이제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제 음식의 솔루션을 더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특산물인 호두를 넣어 우리 전통장의 깊은 맛을 재현하고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사랑받는 천안 광덕면 호두의 재발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